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드렸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심학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 SI 비롯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지금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결사 이제 임원을 소집해서 사즉생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다 해가지고 경영진부터 임원진부터의 어떤 변화를 지금 촉구하는 그런 어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건희 이제 전대 회장의 자식과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그 선언이 이번 의미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이제 발표. 그래서 삼성그룹도 분명 변화의 흐름으로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강한 바닥에서의 반등도 저는 이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삼성 SI가 이번에 유중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상당한 승부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SI는 여러분이 뭐 주주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주 후투자, 수주 먼저 받고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갖고 있던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유증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술 투자. 왜냐면 우리가 뭐 그 지금 전고체 쪽으로 뭐 수주를 엄청 받았고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큰 승부수고 배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그룹의 지금 변화와 함께 이 삼성 SDI의 어떤 주가적 흐름도 지금부터는 반전되는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히 행동을 해야 된다. 메모리는 자만에 빠져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지를 못했다. 파운드리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 디바이스 경영 부분은 제품의 품질이 걸맞지 않다. 품질 경영, 정말 이제 불량이 나오면 다 버려버리는 그 정신, 승부에 독한 삼성인,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이라는 이 기치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많이 흐트러진 거를 바로 세우는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삼성 SI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도 2023년도 4.7%에서 24년도 3.3%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다른 한국의 셀 업체들도 내려앉긴 했어요. LG엔솔도 13.5%에서 10.8%로 내려앉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행보는 액션은 전략은 가져야겠죠. 파운드리 사업부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고 했지만 22년도 15% 점유율에서 작년도 8.1% 점유율로 오히려 내려앉았습니다. TSMC는 오히려 더 올라갔죠. 중국도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삼성 SDI가 그룹의 변화의 움직임과 함께 과감한 액션, 승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SDI 이제 유상증자가 왜 지금 이 최저 바닥 정말 야 이렇게 빠질 정도야? 4분의 1 막 토막 나 있고 주가가 왜 최저가에 했는가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해야 자금 조달도 이제 더 많이 되고 희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적겠죠. 이 이유를 좀 우리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알게 된다면 삼성 SDI가 왜 지금 최저 바닥권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주가에서의 증자가 유리하죠. 하지만 무슨 이유로 지금 한 것일까?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하는 증자는 더 많은 신주 발행이 필요해서 주주가치 희석이 크게 느껴지고 저점일 때 당연하죠. 자칫 기업이 자금 사정이 지금보다 주가가 두 배일 때
예? 같은 수의 물량을 하면 2조 원을 2조 원을 증자할 때 절반의 주식 수만 발행해도 되기 때문에 희석 비율이 낮잖아요. 음. 근데 주가의 저점일 때는 더 많은 신주를 발행해내서 주주가치 희석이 크게 느껴지고 기업 자금 사정이 급박하거나 향후 전망이 어둡다고 해석돼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쉽죠. 예. 야, 이렇게 빠졌는데도 얘 진짜 어렵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삼성 S사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88%로 동종업계에서도 낮은 편이에요. 재무 건전성도 양호하고 굳이 주가 약세 국면에서 주주 가치를 희석하면서까지 증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 S사의 재무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데도 회사채 발행 등 다른 방법 대신 유상증자를 택한 건 다소 의아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주가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결정은 이례적이며 그 배경과 의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낮은 주가에서 유증을 단행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런 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현재 주가 수준이 향후 반등 여력이 큰 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추가 하락 위험이 제한적이라면 신주 인수권 매입하거나 증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기가 쉬워지겠죠. 삼성 S사는 비교적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15% 할인율. 보통 20-30% 할인해요. 유상증자 시. 신주 발행가를 산정할 계획을 밝혔는데 15%로 할인율로 LG 디스플레이가 20% 할인했고요. 하나오션이 30% 할인을 했었어요. 이런 어떤 유사 사례보다도 낮은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을 크게 낮게 잡지 않은 것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경영진의 자신감과 증자의 흥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할인율을 많이 하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유상증자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가격을 낮게 하자라는 부분일 텐데, 어쨌든 할인율이 적다는 것은 흥행에 자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돼요. 실제로 증자 발표 후 주가 하락폭이 희석 비율 대비 절반 이하에 그친 점. 6%밖에 하락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도 삼성 S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가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는 거죠. 경영진 입장에서도 과도한 할인 없이 또 충분히 참여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증자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둘째, 이건 지금 다 그 주주들,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려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둘째 이유, 낮은 주가에서 유증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 유상증자 참여자의 손실 최소화를 시키려는 의도. 높은 주가 수준에서 이제 유증을 하면 기업은 좋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죠. 많이 상승했을 때 유증한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면요. 저런 나쁜 주주 생각하거나 투자자 생각 안 하는 정말 그런 기업인 거죠. 삼성 S사는 삼성그룹입니다. 국내 최고의 그룹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신뢰, 브랜드 신뢰. 주구장 사람들이 우리가 높은 가격에 막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한 기업들 보십시오. 그때가 고점이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 그렇죠? 카카오페이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도 시장이 제일 좋을 때 상장해서 그 시작했던 공모가 내지는 그 상장 당시 가격이 고점이죠. 그 회사들 투자자들 주주들이
두고두고 지금 고통을 받고 뭐 욕하는 거죠. 예. 이 삼성 SI도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투자자들을 고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한창 높을 때 증자를 하면 이후 경기 악화 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죠. 실제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업황 부진 속에 23년 약 1.3조 원의 유상증자를 실제했지만 지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해서 이익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한화오션의 경우 주가 약세 시점, 주가가 안 좋을 때 23년 1.5조 원의 증자를 진행했고 증자 이후 해온 조선경기 지금은 뭐 호주에 이제 회사까지 인수한다 공개 매수로 인수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으로 퍼포먼스가 나고 있죠. 예. 그래서 주가가 급등해서 증자에 참여한 투자들이 4배 이상의 주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투자 이제를 따질 때 2차 전지라는 전기차라는 이 업종은 장기 성장입니다. 예. 사이클은 조금 있을 수 있죠. 뭐 캐즘이든 여러 가지. 하지만 장기 성장이에요. 삼성그룹도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가장 똑똑한 어떤 이제 집단들이 있기 때문이죠. 삼성 SI 역시 현재 주가 수준이 단기적 수요 부진에 따른 저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증자를 통해서 유입되는 신규 주주나 기존 주주들의 추가 매수분에 향후 손실 위험을 낮추고 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영진으로서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저평가 구간에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의 지분을 늘릴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주가 상승 시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캐즘을 극복하면 다가올 슈퍼사이클에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회사의 자신감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기존 주주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개인 소액 주주들이 메인은 아니에요. 예.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성 SI가 이제 좋은 이미지 그리고 차후에 이제 여러 어떤 차입이라든지 사채 발행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결국은 캐펙스 투자는 계속이니까 그러려면 좋은 이미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단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보시면 주요 주주들 있죠. 삼성전자 쪽 20%, 국민연금 쪽 거의 한 8%, 블랙락 쪽에서 한 5%, 자사주가 대략 한 5%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한 약 35% 정도 되고 있어요. 한 40% 넘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기관도 한 10% 정도는 들고 있을 겁니다. 일반 이제 기관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운용사라든지 여러 기관들, 이거를 다 더하면요. 외국인이 뭐 외국인 개미 투자들은 아닐 거거든요. 예. 이게 대략 한 80%예요. 최대 주주와 이제 기관들이죠. 자사주까지 이제 포함시키면. 그러면 이제 남은 게 20% 가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액 주주들이에요. 한국의 소액 주주들 비중은 20% 가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주가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낮은 주가에서 유중하는 포인트는 누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기관들이 참여했는데 물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에 여러 가지 어떤 뭐 자금 조달이든 뭐 해야 되든 상황 속에서 이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이제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낮은 주가에 이제 진행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20% 가량으로 크지는 않다는 거죠. 기관 대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그래서 낮은 주가에서 유중을 단행한 이유 세 번째, 기업 내부적인 재무 또 경영 전략에 따른 판단이다라는 거죠. 삼성 SDI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신기술을 전고체 전지 신기술 이제 LFP 등 2, 3년의 선투자 기간이 필요해요. 선투자 기간.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전동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도 2030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 성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통령이라든지 지금 전고체 이런 어떤 차세대 이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경영진은 지금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를 집행해야 수요 회복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소 불리한 시점이라도 신속하게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아울러 재무적으로 볼 때 최근 차입금 증가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조짐을 미리 차단하고자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자 비용 나가지 않는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을 통해서 진행하고 차후에 이걸 통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또 차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자를 통해 약 2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재무 안정성이 강화돼서 향후 추가 차입에 대한 여력도 높아지고 생긴다는 거죠. 삼성 SDI 모회사격, 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20%인 점을 감안하면 그룹 차원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해서 이제 이사회 이제 열어서 결정할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삼성 SDI는 이번 증자와 더불어서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 약 9조 원 규모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 등 다각적인 금융 전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추가 부채보다는 자본 확충을 통해서 장기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요약을 해보면 삼성 SDI는 단기적인 주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 성장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 저점에서도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는 바로 앞에 주가 흐름에 매몰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 대중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 어떤 의도,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예상을 못하고 전망을 못하고 단순하게 유중 악재 주가 빠져서 회사 욕하고 이 상황을 정말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대중 투자자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기회로서 볼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S에 대해서는 왜 지금 최저가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저는 좋은 기회로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는 이번 유중을 그룹의 승부수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의 또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많은 어떤 삼성 그룹의 전환점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투자적인 어떤 기회를 크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들 또 이제 업종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연 이제 바이오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완벽하게 알테오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삼성 SDI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중심으로 전고체 기술에 대한 전고체 시장에 대한 개화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적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